환자들이 이제 전쟁이 활발한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또 동시에 이제 전쟁의 최전선에 가까운 병원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을 케어해주는 지역에 가서 담당자랑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2주 며칠을 해주고 가면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사무소 커뮤니케이션 국장 한성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 안암병원에서 신장 이식과 혈관 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고요. 정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고대의료원에서 포커싱 했던 거는 고려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제 사할린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또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계시고요. 이 전쟁을 또 겪으면서 난민이 돼서 폴란드로 넘어오신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인접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폴란드나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다른 국가로 피난한 인구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또 아무런 사실 다른 기본적인 것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호품을 보급을 하거나 아니면 국경 지역에서 이제 의동 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피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ike on the Ukrainian side to across in Poland, you have like around 20 to 50 kilometer queue. And the people are without medical assistance. Our emergency teams have been deployed from the very first moment, trying to assess the situation in the borders as well as support the teams in Ukraine. We are sending daily medical supplies, logistic supplies, and human resources. 특히 이제 최전선에 위치한 그런 전투나 폭격에 가까운 병원에서부터는 대부분 수술이나 이제 외상 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의료품이 부족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천식이나 고혈압, HIV나 그 결핵과 같은 질환에 대한 약으로까지 이제 필요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그 르비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에 이제 물류 창고를 마련을 해서 현재까지 225톤 이상의 그 의료 구호 물자를 그 우크라이나로 들여왔고 또 각 병원과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보건부로 전달을 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출국하려고 할 때 급하게 이제 현지에서 연락이 온 게 있었는데요. 그 루마니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그쪽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갑상선 약을 좀 구했고 또 붕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붕대를 구입하여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가보니까 고려인들도 상비약들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상비약을 좀 챙겨가서 또 한인회와 같이 식료품과 상비약들을 고려인들한테 전달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좀 남아있던 약들은 또 개별 포장을 해둔 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약은 어디에 쓰는 약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붙여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NGO에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그 NGO에는 저희가 코로나 키트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가져갔던 코로나 키트를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제공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민간 병원들이 이제 전쟁 부상자를 받기 위한 공간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다른 환자들은 또 우선순위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많은 병원이 이제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면 그 외상 환자가 이제 대거 유입됐을 때 그 상황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이제 병원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르비우나 키이우, 지토미르 여러 병원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교육과 훈련을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환자가 대규모로 유입이 됐을 때 가장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 분류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환자의 중증도를 따져서 효과적으로 환자를 분류를 해서 원활하게 대규모 환자가 유입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에니에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난민들이 묵는 숙소랑 같은 이제 숙소를 이용해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한 12시 정도에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래서 봤더니 거기 카운터에 일하는 직원이 의사가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한 50대 여성분이 쓰러져 있고 굉장히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으로 인한 그 싱컵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날 일을 위해서 이미 의료 장비를 다 보낸 상태였고, 저희는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회복이 되셔서 다음날 또 저희가 현지 병원으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4월 초부터는 그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개조된 그 의료 열차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활발한 지역에서부터 좀 더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환자를 후송을 하고 있는데, 4월 중순 현재를 기준으로 총 4차례의 그 후송이 이루어졌고, 총 114명의 환자가 이송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전쟁이 활발한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전쟁의 최전선에 가까운 병원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의료 열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지역의 그 최전선에 가까이 위치한 병원에서 온 환자들이 주로 탑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전투가 활발한 동부 지역 병원에서 이제 긴급한 요청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더 규모가 크고 고도화된 의료 열차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런 후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에 그 오샤라는 지역의 고아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지역에 가서 거기에 담당자랑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이제 2주 며칠을 해주고 가면 그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 정도 봉사해주고 가면 즐거울 수 있겠지만, 고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새로운 정말 따뜻하게 양육해 줄 수 있는 부모인데, 너네가 한국에 이 고아들을 데려가서 입양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가고 할 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번을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왜 시골에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을 때 마중수라는 걸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넣어주면 그 물줄기를 타고 이렇게 우물물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마중수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그곳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그 지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무력 분쟁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대부분 이제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또 사람들은 피난을 떠나야 하고, 기본적인 거처나 위생시설이나 아니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식량이나 그런 의료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접근성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적 인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그런 소외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폴란드 가서 느꼈던 거는, 참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국경 지역에서 피켓을 들면서 우리 집에 차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차 그림을 그려놓고, 집 그림을 그려놓고, 음식물을 손에 들고, 우리 집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그 지역에 모여서 피켓을 들고 있는 거를 보고는 굉장히 놀라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그 즐거웠던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타향살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이겨나가시면 언젠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